짜리 음성 광고를 내보낸 것. 혹시 운전하다 들어보신 분 계실 것이고 대부분 우파 쪽에서는 김어준이가 하니까 잘 안 봤을 겁니다. 그게 무슨 광고 음성이 나오냐 이러면 우리 헌법에서는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을까 노동조합 가입을 망설이셨나요? 상담 및 노조가입 문의는 1577에 이런 광고인데 시청자 여러분, 이건 누구 돈으로 만든 것인 줄 아세요? 박원순 개인 돈입니까? 노조들 돈이겠습니까? 바로 서울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목소리 녹음은 민노총에서 하고 광고비 971만 원은 서울시가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재미를 받는지 하루 평균 70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시 지하철 전동차에 이달 중순부터 가로 54cm짜리 세로 39cm 이런 크기의 포스터가 나붙었습니다. 상단에는 서울시 브랜드 마크인 I Seoul You, 또 민주노총 서울본부 마크가 나란히 박혀있는 것, 혹시 지하철 타고 다니시다가 보셨을 겁니다. 이 포스터가 내달 중순까지 약 한 달간 지하철 전동차 내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노동존중 문화를 홍보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민주노총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 누구 돈이냐고요? 역시 당연히 서울 시민들의 혈세죠. 홍보비로 세금 약 2천만 원이 투입됐는데 포스터에 도안은 민노총이 만들고 시에서 1022장, 인쇄비와 전동차에 붙이는 작업비 235만 원까지 서울 시민의 혈세로 집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광고 갖다가 서울 시민이 타고 다니는 전동차에 붙이는 거 적법한 것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원래 지하철 내에서는 정치적 의견을 담은 광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을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 지난 3월부터 광고심의 기준을 마련해서 과도한 정치 성찰 주장 등을 담은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공적 자원인 지하철에 툭하면 나붙는 지하철 노조들의 포스터를 보는 것만도 열받는데 왜 서울시가, 왜 박원순이가 시민의 혈세로 사실상 민노총 가입 홍보 광고를 하고 있습니까? 태극기 집회는 방해하려고 용역까지 동원해서 텐트를 부수고 박살을 내면서, 그리고 평화로운 그 시민들의 함축된 목소리 속에 고생한다고 김밥 하나 사주지 않는 이 서울시가 우파 애국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강성노조들에게 무엇 때문에 시민들의 의사도 안 물어보고 박은순이가 2만 원 돈을 지출합니까? 그러려면 좌파들 돈만 주든지 왜 우파 시민들의 의중은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당신 멋대로 노조에도 몰아줍니까? 더 열받는 거 하나 얘기해드릴까요? 어제 방송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서울시가 내년 민노총 서울본부 사무실 리모델링 등에 또다시 세금 7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서울시 자체 지원으로는 역대 최대 액수입니다. 지난해 서울시의 민노총 사무실 관련 지원액은 1억여 원이었습니다. 좌파인테는 싸그리 몰아주고 우파는 뒷조사에서 탈탈 트는 이 나라, 이게 빨갱이들 나라 아니고 무슨 나라겠습니까? 하나 더 볼까요? 2016년부터 2020년 17개 시도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지급한 지원 예산 내역을 분석한 그 결과를 보니까 2016년 130억 2100만 원이 냈던 노조 지원금이 지난해는 247억 5700만 원으로 117억 3600만 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주 노조가 전국에서 돈벼락을 맞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 경제를 개판으로 만들어서 서민들과 민초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들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데 노조가 내미는 촛불 청구세에 대한 국민 세금 지불이 현실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한국당은 도대체 뭐합니까? 국민 혈세가 노조 배불리는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힘들게 돈 벌어서 세금을 냈는데 왜 그 돈으로 노조 배불리는 돈이나 줘야 됩니까? 과연 강성노조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서울 시민들을 바보로 하는지 병신으로 하는지 서울 시민들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이런 시장을 연속 3번이나 찍어준 서울 시민 여러분, 서울시가 노조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서울 시민들 중에 좌파들만 위해서
시정을 피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이게 어떻게 됐어? 박원순 눈에는 노조만 보이는 건지 서울 시민의 혈세로 안산 시민들의 분향소인 세월호 분향소를 6년째 갖다가 광화문 광장에 박아놓고 정작 서울 시민들의 목소리는 아예 무시하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서울시장입니까? 서울시 잘 굴러갑니다. 대한민국 잘 굴러갑니다. 노조 입맛대로 아주 잘 굴러갑니다. 그러다 폭삭망해버리라. 열을 안 받으려 해도 안 받을 수가 없네요. 나라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그렇게 악을 쓰고 3년째 아스팔트로 나가서 태극기를 흔들어대는 이 애국 국민들에게는 단돈 10원도 지원하지 않는 서울시가 어떻게 툭하면 데모지르고 툭하면 국회 담당 부수고 툭하면 경찰과 마찰을 일으키는 이 노조에다가 누구 맘대로 내 돈을 갖다가 거기다 쏟아붓나 이겁니다. 참 종일 열받네요. 이런 걸 아예 모르고 살아야 되는데 뭐 서울시가 망하든 대한민국이 망하든 뭐 공산국가가 되든지 뭐 나라가 없어지든지 신경 끄고 살아야 되는데 알면 알수록 형편없는 국가를 만들고 있고 형편없는 서울시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서울 시민이 너무나 많으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거 무지랭이로 사는 건지 바보 쪼다로 사는 건지 개돼지로 사는 건지 도대체가 대한민국은 다시 60년대로 돌아가야 정신 차리지. 백가죽에 기름기 끼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귀찮아서 그런지 관심도 없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정경심의 구속 후 조국의 직접수사가 시일 내로 이루어질 것이란 이 예상. 원래는 어제나 오늘쯤 불렀어야 되는데 뭔가 길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조국 동생 조건의 영장 구속 심사가 또다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녁 때쯤이면 아니면 새벽쯤이면 뭔가 결판이 날 텐데 손상대 TV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번에 정경심 구속 비슷하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그 순간에 속보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검찰이 정경심을 구속하기 전에 조건에게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의 정치 편향적인 영장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경종을 울리지 않았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 결국 정경심의 구속까지도 이어질 수 있었다고 판단해서 그것이 현실로까지 왔습니다. 조국 사태나 조건의 영장 기각이나 모든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은 이자들의 영장 기각이다 구속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뻔뻔스런 조국 일가가 보여준 그 모습 속에서 다름 아닌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가 몰락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20대 청년들이 분노했고 이 시대 양심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애국 국민들이 광분했던 겁니다. 다수의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의 조국 장관 임명 강행, 민주당과 대깨문들의 모순되는 근거 속에서 조국을 보호하려고 했던 모습, 그리고 돈을 준 사람은 구속이 되었지만 그보다 더 악질인 돈을 받은 사람이 풀려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의 심장도 무너졌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공정의 가치가 무너져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두 눈으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더 분노했던 것은 문재인이 취임하면서 국민들에게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공정, 정의, 평등 이것의 가치였기 때문에 지금 이 20대들까지도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민심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화일보가 30일 창간 28주를 맞아서 실시한 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에 7명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을 하는 것을 제 두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이 여론조사 하나가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사실 조국 사태로 인해서 공정성에 대한 의심과 더 큰 상처를 받은 것은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가 아닌 바로 청년세대일 겁니다. 지금도 도서관과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목표대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이보다 더 클 수 없는 좌절감을 안겼던 것, 이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앞으로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자신의 자녀는 모두 외고를 보내고
그러면서도 외고와 자사고를 없애야 한다면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그 모습. 조국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모두 용이 될 필요가 없다면서 그렇게 나불거리던 사람이 자신의 자녀들은 갖가지 편법으로 어떻게든지 용을 만들려고 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청년들이 받았어야 할 상처의 깊이를 이 정권이나 서울시가 조금이라도 가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자신들의 자녀에게 이러한 강남 좌파만큼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저를 포함한 많은 자식을 가진 부모님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가슴 아파하고 심장 뛰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열받게 하는 게 하나 또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리얼미터가 조사하는 문재인의 지지도는 3주째 상승세를 보인다고 뭐가 그리 바쁜지 매주마다 리얼미터만 내놓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되는 그 수많은 여론조사 기관이 니나 나나 할 것 없이 막 쏟아내더니 이놈의 정권 들어와서는 어떻게 된지 리얼미터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어쩌다가 갤럽에서 30%대 이하로 떨어져버리면 그새 또 언론이 물고 늘어지고 보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오로지 리얼미터만 갖고 마지막 족쇄를 두 손으로 꼭 거머쥔 채 나락으로 안 떨어지려고 하는 모습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잖아요. 세상과 동떨어진 무슨 여론조사를 하는 건지 민심은 극도로 악화돼 가는데 문재인 지지도는 3주째 상승했다고 온 언론이 떠벌립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청년들이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계속해서 청년들에게 문재인의 지지도가 높다는 이야기를 내깔리고 있습니다. 오늘 YTN 라디오에서는 대학생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정치인 1위가 문재인 그리고 3위는 이재명이라는 결과를 발표하더군요. 이게 대학신문에서 창간 31주년 기념으로 아마 무슨 설문조사를 한 모양인데 신문의 1등부터 5등까지 거의 다가 곳곳이 좌파투성입니다. 문재인이 20대 학생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인해서 20대의 지지처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는 청년들이 받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이 잘못하고 있다는 20대 청년들의 지지 철회가 제가 보기에는 계속 상승하면 상승했지 문재인 잘한다고 하는 20대가 더 많아지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만약 그랬다면 대한민국은 그것은 망하는 수밖에 없죠. 20대의 정신머리가 그 정도라면. 저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고 고등학생들의 용기를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에 인원고 사상교육을 폭로한 민호 학생의 그 유튜브에는 인원고 교장과의 대화를 올렸습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민호 학생의 채널의 녹음 내용을 보신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 말입니다. 학생이 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싶지 않다는 말, 정치적으로만 이용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싶지 않다는 학생의 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를 정치적으로만 이용하지 마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때만 반짝 이후는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런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고 그들과 소통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을 무시했을 뿐이지 그들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게 바로 기자회견 이후의 관심도였습니다. 물론 이 부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부터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왜 청년 세대들과 소통하지 못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공통된 공감대가 크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이 맞을 겁니다. 무엇보다 이 공감대를 만들지 못하도록 그동안 좌파 기레기 언론들이
기성세대와 청년세대를 분리시켜서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처럼 호도해왔고 그렇게 우리 사회에 비추었습니다.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아예 젊은 아이들이 보수 우파단체 집회나 우파 어른들과 섞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왔던 겁니다. 이 때문에 좌파 언론과 좌파들의 의도대로 기성세대와 청년세대는 서로 비난하고 헐뜯는 우리 사회의 모습만이 만들어졌고 그걸 가지고 좌파들은 북치고 장구치고 단물을 쪽쪽 빨아먹었던 겁니다. 하지만 조국 사태로 인해서 그 이야기가 크게 달라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정에 대한 여론조사처럼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함께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거짓말, 뻔뻔함, 불공정, 불평등, 이걸 조국 일가가 적나라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줬고 20대부터 90대가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 현실에 양심을 속일 수 없는 좌파 양심가들 그리고 조금이라도 정신 차린 이런 언론들이 그 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조국 사태 이후에도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공정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공정의 가치를 아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유시민이 조국 검찰 내사 근거하면서 지인의 풍문을 들고 나와서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조국이 장관을 사퇴하면서 청년 세대에게 미안하다고 해놓고 20분 만에 서울대 교수에 복직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제 이해찬이 청년 세대에서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려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그 핑계를 검찰과 야당에 돌리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아직도 이 자들은 자신들이 몰락시킨 바로 그 우리 사회 골격이라 할 수 있는 이 공정의 가치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이 없는 좌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계속해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해줘야 하는지는 언론 스스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기자 여러분,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언론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언론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흔들어본 예도 전두환 정권에는 없습니다. 잘 한번 언론인들이 180도 고개를 돌려서 확인해 보십시오. 이러한 언론의 역할을 이번에도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에게 쓰다는 이유로 가차없이 막아버리고 날개를 꺾을 작정입니다. 이제는 조국 수사를 앞두고 검찰 수사 보도 내용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법무부가 어제 30일 발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내달 예비적으로 적용이 되고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결국 조국 수사의 취재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법무부는 수사가 집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오보 대응을 제외한 공보를 금지했고 검사와 수사관이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그들은 실컷 우려먹고 어떻게든 조국을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 언론의 날개를 꺾고 검찰의 날개를 꺾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의 규정대로라면 조국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 검사와 수사관 그리고 그 지휘 안에 있는 대검 관부들을 통해서 이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진 것을 넘어서 아예 금지를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언론의 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이제 조국 수사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약화시켜서 이걸 총선까지 어떻게든 조국 사태를 잠재우고 싶어하는 그 꼼수의 연장선상이다. 이걸 대한민국 법무부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자협회 언론 관계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모조리 대가리 띵매고 밖으로 나와야 돼요. 더욱이 법무부의 새로운 규정이 왜 문제냐 하면 일부 내용이 부족한 것을 부정확한 이런 것들을 빌미로 삼아서 오보 판정을 내린 뒤에 취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좀 더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언론이 검찰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중대한 오보를 내면
검찰이 정정 반론 보도 청구와 함께 브리핑 참석 또는 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깐깐하게 구는 기자들 청사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여기가 평양입니까? 더 웃기는 것은 오보의 기준에 대해서 법무부가 오보 여부는 수사 담당자가 결정하게 될 것이란 말만 할 뿐 오보의 정확한 기준과 자의적 해석을 막을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검찰개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수차례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검찰개혁이 아닌 행정부와 국회의 개혁, 법무부와 청와대의 개혁, 민주당의 개혁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지 못한 채 검찰에게만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압박을 하더니 이제는 언론의 역할까지 축소시키고 그 날개를 완전히 꺾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조국의 사태 이후 발표한 내용에서 언론의 역할이라면서 조국 사태에 대해 언론 탓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법무부의 언론 탄압 규정은 그야 그 말대로 청와대와 법무부가 조국 사태에 대한 언론의 복수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얼빠진 언론인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부에서 그렇게 도와주고 결국은 이제 와서 좌파 정권으로부터 뒤통수를 얻어 터지는 이게 무엇을 날벼락입니까? 기레기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쓰면서도 문재인 정권 탄생하는 데 기여를 했건만 이제 와서 언론의 복수의 칼을 휘두르고 아예 날개까지 꺾어버리겠다는데 잘하고 있다. 그래서 100년 1000년 기자로 살든지 언론인으로 살아보시라고. 적어도 2015년부터 2019년 2020년 안에 대한민국에서 기자 생활을 하거나 언론 생활을 했던 이런 인간들에게는 기레기라는 오명이 맞박에 딱 붙어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걸 보고도 분노하지 않는 이런 기자들 보면서 표창장이 이렇게나 무서운 것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새벽에 소식을 접하고 다들 속상하셨을 겁니다. 심통함과 울분에 잠 못 이룬 분도 많으셨을 겁니다. 기각을 확신하면서도 한편으론 기득권 세력의 뿌리가 깊기에 초조함이 몰려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법리적으로만 보면 기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짐작은 했지만 기득권 세력의 뿌리는 공고했습니다. 정 교수를 올가맨 사법부와 검찰의 행태는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검찰 개혁의 열망이 솟구치는 시점에서 두 집단은 손을 맞잡고 엇박자의 춤을 추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 법안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은 국민의 열망에 대해 콧방귀를 뀌며 뭉갰습니다. 이들은 무고한 정경심 교수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생사람을 잡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짓누를 재료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과 배치되는 한 개인의 인권쯤은 가볍게 무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한 분만 바뀌었을 뿐 기득권 시스템은 그대로입니다. 권력을 분점한 세력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언론과 야당도 기득권의 한 축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당장 언론들은 법원의 결과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조국 전 장관 의혹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와 엮으려고 안달이 난 것처럼 말입니다. 야당도 조국 수사를 외치며 호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수사, 장애인 올림픽위원회 특혜 의혹, D-Day 모의 의혹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말입니다. 더욱 이상한 건 검찰입니다. 검찰은 이런 야당의 의혹에 대해 기민한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수처 대상과 공수처 반대를 외치는 세력의 짬짬이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선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사법부의 판단으로 자연인 조국까지 재등장시킬 참이니 총선을 앞두고 기회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저들은 뒷골목의 살아있는 권력이고 강력한 권한을 지닌 기득권 카르텔입니다. 이들은 그간 향유했던 권력을 놓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의 개혁 정책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위한 제도화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하기 위한 사법개혁에 매진해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 제도화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처리를 위한 과반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야당의 공조가 절실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야당들은 선거법과 연계해 기한을 미루자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당을 움직이려면 민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열망을 국회의원들